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업 분석에 대한 기본적 가치 분석이라고도 하죠. 네, 그 기업 분석을 통해서 최고의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분석은 어떤 것을 분석을 해야 가치 분석을 잘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기업의 가치 분석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재무제표에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가장 많이 언급되는 ROE, 그리고 ROA, PER, 퍼라고도 하죠. 예, PBR,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다 기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네, 이런 이제 기업 분석에서 디테일하게 재무제표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해보고자 제가 큰 흐름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가 당연히 투자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죠. 예, 그러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보다 당연히 미래 가치가 더 높아야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투자가 현실화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투자는 이제 현재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당연히 적정 가치만 평가를 받더라도 어떠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제 적정 가치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타 경쟁 업체에 비해서 다소 이제 고평가가 됐지만 향후 전망이 좋은 경우, 향후에 전망이 좋을 경우 예상을 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해당 기업이 어떠한 투자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성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이익 실현이 가능하겠죠. 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에서 현재 기업이 매우 저평가된 경우를 가치주라고 부르고요. 향후에 기업이 더 성장하는 경우를 성장주라고 한다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평생 투자 파트너에서는 저희 주로 성장주의 투자 비중을 더 많이 기울이는 것을 이제 다 아실 거고요. 당연히 가치주도 고려를 해서 당연히 투자를 진행하겠지만요. 특히 성장주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진행을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수익 실현을 위해서 가치주를 선택할 때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할 성장주를 선택할 때 기업 분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며 또 이제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떤 오류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익숙하게 자신만의 것으로 터득을 해야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가치주와 성장주들의 기업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바로 들어가기 그 전에 앞서 사실 항상 그 투자는 급할수록 지는 거라고 저희가 항상 자주 회원님들한테 동료 차원에서도 말씀드리고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을 이제 다 아시죠? 예, 저희의 기업의 가치는 어떤 단기적 수익 실현이 그런 어떤 수익 실현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 천천히 더 안전하게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시장의 업종별 흐름이 뒤처지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보다 강한 업종에서 저희가 주도주를 선택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회원님 다 아시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해당 주도주가 시간이 계속 흘러서 매입을 했던 주도주가 현재 흐름에 시장 흐름에 맞지 않고 어떤 시장이 변화를 하거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리고 변화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또한 이제 뭐 큰 악재의 경우나 어떤 모순의 경우도 있겠죠. 네, 이런 주도주들의 이런 흐름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어떠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을 실현하여서 기간별 운용 수익을 높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뭐 이런 매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회사의 어떤 논리 원칙들이 어떠한 다른 논리 원칙들에 의해서 승낙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내공이 많이 쌓이시고 저희의 컨텐츠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은 저희 회사에 대한 흐름과 호흡을 상당히 많이 아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그런 이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다른 논리에 의해서 이런 매도 관점이 승낙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와 또 상의를 하시고 또 협의하셔가지고 다른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긴 호흡을 맞춘 회원님들은 저희의 흐름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어떤 혹시 모를 실수를 할 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생 주식을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충고를 해주신다면 시정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겸허하게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 주신다면은 네, 감사하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기업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성장주 및 가치주를 선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어떤 잡담이 좀 길어졌었는데 본격적으로 어, 이상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사이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기업이 성장성이 이상적으로 있는 기업의 모습들을 그려본다면 기업이 도입 부분이 있겠죠. 네, 도입 부분이 있고 어떤 성장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했던 기업도 무한대로 성장을 할 수는 없겠죠. 네, 어떤 시점으로부터는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기에 접어들 때 저희가 보는 ROE 그리고 EPS에 대한 성장폭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네, ROE에 대한 성장이 멈추거나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성숙기에 접어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겪어보셨고, 그것이 이제 투자에 대한 원칙에 맞게끔 이제 자연적으로 회원님께서 한번 아니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저희에 대한 매수 사인이 왔을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시는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도입과 성장 그리고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성장성을 멈추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성숙기에 접어드는 구간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기업의 모습은 R&D R&D 성장, R&D를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여서 시장에 어떤 뉴가 발생되는 거, 네, 이것도 다 필수적으로 아실 거예요. 뉴라고 하면 당연히 신경영과 어떠한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돼서 경쟁 시장에서에 대한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죠. 그래서 다시 성장기에서 성숙기에서 이제 횡보를 보였던 그런 행태들이 혹은 이제 하락기에 소폭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던 그런 주식들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다시 상승을 할 때도 성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큰 그림으로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셨을 때 앞으로의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그런 가치관으로서 기업들을 좀 바라보시는 점들이 큰 그림으로서 한번 그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예, 이러한 성숙기에 접어든 주식이 어떤 기업의 주식이 횡보 및 하락 단계에서 접어들었을 경우에 특별한 어떤 뉴가 없더라도 어떤 장악한 어떤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또는 이제 현금 자산이 현 수준을 이제 계속적으로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혹은 이제 증가를 하는 경우에 순이익이 증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서 이제 횡보 및 하락을 했을 때에 대한 기업이 지금 현재 가치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치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가치주.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요, 특히 이제 기업 성장의 어떤 특성은요, 그 어떤 물적 자원 뿐만 아니라 어떤 인적 자원도 기업의 주체적인 어떤 성장의 요인이고요. 이건 어떤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떤 물적 자원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토지나 공장, 그리고 설비, 뭐 원재료, 뭐 반제품,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적 자원은 뭐 노동자, 경영 관리자, 뭐 이런 부분들, 예, 비유를 할 수 있겠고, 사실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의 내부 주체적 성장 요인을 결정짓는 경우에는 이 내적 성장 요인을 주체적 성장 요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도 또 관리자의 어떤 의사결정 능력, 의상이 아니라 의사결정, 또 사실 가미해서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좌우될 때가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 좌우될 때가 많기 때문에요. 네, 의사결정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제 사실 기업의 성장 특성은 이런 내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은 어떤 기업의 주체가 어, 환경에 작용해서 실현되므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기업 성장에서도 작용을 하겠죠. 네, 보통 이제 환경적인 요인은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뭐 어떤 문화적 요인이 있겠고, 그리고 자연적 요인이 있겠는데, 이제 문화적 요인에서는 사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그 사회적 환경 요인이 있겠고, 정치, 경제 등의 어떤 사회적 환경 요인, 그리고 자연은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네, 어떤 이제 잠시만요. 자꾸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연적 요인에서는 기후, 온도, 그런 어떤 천연 자원 등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비유적으로 예시를 하자면요, 뭐 저희가 문화적 환경 요인에서도 최근에 발생한 어떤 급식 관련 공정위의 제한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현대 그린푸드나 뭐 더 여파가 또 번져져서 CJ 프레시웨이도 좀 단기적인 여파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던 거고 성장성이 잠깐 둔화가 됐었던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런 문화적 요인 때문에요. 네, 그리고 뭐 자연적 요인은 어, 예를 들어서 뭐 더울 때 어떤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기업들이나 추울 때 어떤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특히 뭐 방학이나 뭐 휴가 시즌에는 또한 이제 관광업 또한 이제 영향이 좀 좋은 영향이 받을 수 있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조금 의미 있게 바라보는 점이요. 사실 2012년과 2014년 이 전후경에 중국의 어떤 유커가 대량으로 저희 한국을 내한했죠. 예, 방문을 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광업계에 대한 어떤 수혜가 많이 좋게 발생을 했을 때도 있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 시즌에서 어떤 이 기업의 성장성이 의미 있게 좀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의 주가 반등,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메디톡스 회사는 그 보툴리눔 이런 독소를 이용한 어떤 의약품을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죠. 예, 그래서 이 보톡스 누구나 아시는 보톡스가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의 주 원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매출은 이제 보톡스에서 나오고 국내에서는 어떤 메디톡신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 지역에서도 성형을 하려고 한국에 방문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성형을 하려고. 그럼 보톡스와 상당히 연관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유커 및그 내한을 한다는 그런 어떤 관광업의 수혜도 있겠지만은
이런 보톡스 주사에 대한 어떤 엄청난 수요 현상을 불러일으켰던 이 시즌에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2012, 13, 14년, 15년 조금 전에 15년 그 경으로 해서 성장성이면은 ROE를 중점적으로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 중점적으로 봐 본다면 네, 제가 지금 메디톡스의 그 지금 전체적인 어떤 재무제표를 한번 펼쳐봤고요. 그 메디톡스는 현재 그 지금 ROE가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시즌 2012년, 13년, 14년에 걸쳐서 ROE를 체크를 해봤을 때 2012년에는 32 정도의 그 ROE를 보인 반면에 2013년에는 24 정도로 살짝 하향했죠. 그런데 2014년에는 61 그리고 2015년에 다시 하향해서 43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저희 그 평생 투자 회원님들은 어느 구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익히 아실 거예요. 예, 만약에 아니 만약이 아니라 그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네, 이 사이 기간에는 이 기업에 대한 성장이 엄청나게 됐겠죠? 네. 그럼 주가를 한번 대입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본다면 여기 지금 월간 차트이거든요. 네. 2012년도, 13년도를 걸쳐 14년도의 하반기까지 여기 2015년도 초반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구간 체크를 해보자면 2012년도 그리고 13년도 14년도 여기가 15년도죠. 네, 이 구간에 걸쳐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기업의 어떤 도입 시기와 성장 시기 그리고 성숙 단계를 조금 표현을 해볼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과정들을 걸쳐서 긴 랠리를 보여줬고 그리고 ROE라는 것은 역시 여기서도 대입을 해봤듯이 성장성 기업의 척도나 다름없다 라는 것을 파악을 또 해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수없이 강조를 해왔으니까 이제 평생 회원님들은 진짜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시점 이후에 ROE가 줄거나 횡보를 할 때, 네, ROE가 줄거나 어떤 횡보를 할 때 주가도 횡보를 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큰 하락이 보이지 않는 횡보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성장성 기업에 대한 그 창을 보자면요. 2015년, 16년, 2015, 16, 17, 18년도를 걸쳐서 ROE는 횡보를 하고 있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주가 패턴도 사실 하락을 많이 해야 정상이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예, 소폭 어느 정도 하락을 했겠지만은 최근에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모습, 네, 이런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왜 대입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ROE에 대한 하락을 한다면 무조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성숙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즉 이제 ROE가 30% 이상의 기업들은요, 30% 이상의 기업들은 이렇게 대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면 왜 이 이상의 구간에서는 왜 대입이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전의 기간에서는 그 30, ROE 30에 도달 전에 그 성장 모습에서는 대입을 어떻게 하면 그 성장주를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 종합적인 고려를 해봤을 때에 대한 ROE를 바라봐야 되는 시선들, 네,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